해숙. 나 죽은 거예요? 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스스로 알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기대하던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1유화가 방영됐어요. 2019년에 방영된 눈이 부시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치매와 노인의 삶에 녹여내면서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이었죠. 특히 김혜자 배우님의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라는 대사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이 부시게를 함께 만들었던 이남규 작가님과 주요 배우들이 다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고 기대도 컸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니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1화 2화를 함께 돌아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과 복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떨듯 편하게 들어주세요. 삶의 끝에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삶. 1화는 해숙의 고단한 일상으로 시작돼요. 험한 세상 속에 살아남는 강한 여성의 모습. 우리 주변의 어머니, 이모 혹은 할머니를 떠오르게 하죠. 일수일에 뛰어들고 아픈 남편을 보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에선 그녀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이 안에는 한 여성의 지난 삶 자체가 녹아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해숙이라는 인물을 단단하게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이 첫 화를 통해 확인했어요. 시간은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해숙도 곧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짜잔, 장례식장에서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죠. 바로 저승사자 역으로 특별 출연했던 배우 조우진님. 등장하자마자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괜히 드라마 도깨비도 생각나고 진짜 반가웠습니다. 거기선 공유의 사업 파트너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진짜 저승사자가 돼서 오셨네요. 짧은 장면이었지만 완전 씬 스틸러였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천국은 어떤 모습이며 지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레이몬드 무디 박사의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은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밝은 빛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임사체험 사례들을 분석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종교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따뜻하고 밝은 빛을 만나는 경험,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경험, 자신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는 경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끼는 경험. 지하철을 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설정도 너무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사후세계를 지하철로 표현한 것은 여러 임사체험 연구와도 닮아 있습니다. 임사체험자 50% 가까이가 어두운 터널이나 수송체를 경험했다고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지하철 환상이 도시거주자에게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도시생활의 일상적인 경험이 사후세계 인식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승객들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초조해하고 있었고 지옥역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 내리게 돼요. 그렇게 지옥에 갈 사람들이 모두 내린 뒤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는 게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천국 지원센터로 이어지죠.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 장면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가장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해숙은 고낙준과 80세를 선택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집착이 반영된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20에도 예뻤고 40에도 예뻤지만 당신 지금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줬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해숙은 망설임 없이 선택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명패가 달린 집 문을 열었을 때 그녀 앞에 선 건 80세의 낙준이 아닌 청년 시절의 고낙준.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 라고 당황해하는 해숙. 지금의 당신이 가장 빛났어 라고 말하는 낙준. 이 짧은 제의 장면만으로도 두 사람 현생 초월 케미가 뿜뿜 터졌습니다. 천국에서 삶을 시작한 해숙. 하지만 천국이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젊고 건강한 남편 옆에 80세의 모습으로 선 해숙. 점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건강한 다리로 달리는 남편의 모습은 해숙을 뭉클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반려동물과의 재회 장면이 진짜 눈물샘 폭발이었죠. 생전에 해숙이 키우던 고양이 쏘야를 다시 만나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다니까요. 저 역시 16년을 함께했던 강아지 초코가 떠올랐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숙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왜 나만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천국이니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젊은 남편 옆에 늙은 모습으로 사는 건 생각보다 씁쓸했죠. 해숙은 민원센터를 찾아가 혹시 나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한 불가. 천국에도 규칙이 있다니. 씁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주는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나 예전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가 해숙에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해요. 늦게라도 도착한 사과는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낙준을 찾는 장면에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변합니다. 해숙의 표정엔 당황과 불안, 질투가 겹쳐 있었죠. 이 여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2화는 끝이 나는데요. 드라마가 끝난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그녀가 해숙이 젊은 시절 유산했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너의 아빠는 고낙준이야 라고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던 기억. 그 한마디와 함께 기억은 지워졌지만 아빠의 이름 하나만 남은 채 천국에 도착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요. 근데 이 추측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또 하나 흥미로운 가설은 이 여성이 사실은 해숙의 시어머니라는 겁니다. 생전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했고 기억을 잃은 채 해숙과 다시 마주한 거죠. 자기 아들 이름만 기억한 채 말이죠.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감정의 충돌이 생길까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1유화를 보고 나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한 사후세계 판타지 드라마가 아닌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감정, 사랑, 관계에 대한 이야기. 결국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묻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삶을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드라마. 저는 벌써 다음화가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3, 4화도 열심히 만들어 올게요. 감사합니다.